한자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가 그 강의 슬라이드를 약간 좀 다른 그 책으로 약간 좀 바꿨는데 이게 좀 더 좀 심플하게 아주 좀 심플하게 잘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바꿨고 책명은 시간 순삭 파이썬이라고 해서 제가 첫 시간에 보조 교재로 여러분들은 소개했던 그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지금 원래 소개했던 그 책하고 그 책에 필요한 몇몇 내용들하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적절하게 합쳐서 이 슬라이드를 좀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우리 LMS에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에서 조건을 따져야 하는 뭐 이유 그리고 참 거짓 그리고 조건문은 if else 이런 조건문들 그리고 조건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실습 문제들을 쭉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여기는 실습 문제 뭐 일부 빠진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진 않을 거고 일부 빠진 것도 있고 자 조건을 왜 따져야 하냐? 조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조건에 참이냐 거짓이냐를 보고 그 조건에 맞춰서 어떤 특정한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따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조건을 따지는 방법은 질문을 해서 그리고 질문한 결과에 맞춰서 뭐 결정을 한다. 이런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동작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어, 프로그래밍은 일반적으로 그 실행 구조가 있어요. 실행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구조는 순차 구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명령어가 하나씩 하나씩 실행된다. 자, 그런데 이번에 배울 내용은 선택 구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참인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있으면 참인 경우에는 이 명령을 수행하고 거짓인 경우에는 이 명령을 수행하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선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반복 구조도 우리가 살펴볼 건데, 반복은 어떤 조건이 참이면은 이 해당하는 문장을 또는 해당하는 명령어를 계속 실행하는 구조가 우리가 반복 구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 구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쵸. 진짜 뭐, 이 고속도로에서 어떤 갈래길로 나눠진다. 또는 반복은 이렇게 계속 어떤 특정한 일을 계속 반복한다. 이제 그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고, 프로그램에서 조건을, 어, 따져야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가볍게 보시면은, 그쵸. 어떤 조건이 되면 철수가 정답을 맞췄으면 1만큼 증가시키고, 그 점수를,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으면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저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 메시지 출력해주고, 그리고 파일이 하드디스크에 없으면 모르 메시지 출력해주고, 어떤 조건에 맞춰서 특정한 일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 우리가 그 조건을, 어, 판단하려면은 반드시 그 판단해야 되는 문장은 반드시 참과 거짓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명제하고 똑같은 거죠. 명제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와 같은 문장들은 또는 식들은 반드시 참과 거짓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수학에서. 얘도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고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다. 수학책은 두껍다. 베토벤은 음악 천재이다. 근데 4번하고 5번은 명제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1번, 2번, 3번은 명제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번하고 5번은 그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우리가 참과 거짓을 반드시 판단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고 그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을 판단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파이썬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어떻게 파이썬으로 작성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몇 점 이상이면 이런 조건이 있으면은 그 조건이 만족하면 이런 동작이나 또는 이런 뭔가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파이썬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관계 연산자 또는 얘를 이제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도 불렀는데 이 관계 연산자하고 그러니까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어, 그 관계 연산자는 이런 연산자들이 있었고 이런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얘 뜻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반드시 참 또는 거짓으로 결과가 나온다. 예. 그래서 우리가 파이썬에서 조건을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은 반드시 이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을 참인지 거짓인지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조건문을 만들 때는 그 조건문은 대부분 이와 같은 세 가지 형태의 구조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래서 if문이 있고, if else, if else, else if else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그림으로 보시면은 조건이 참이면은 이 문장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장 수행하지 않고 이 문장 건너뛰어서 이렇게 나오고 또는 if else면 참이면은 명령문 A 실행하고 거짓이면은 명령문 B 실행하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조건이 참이면은 얘 명령문 실행하고 조건이 거짓이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조건을 따져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게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조건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자, 아주 간단한 뭐 첫 번째 나오는 예시인데 우리 그 스코어에 90점을 넣고 이 스코어가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메시지도 출력하지 않고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만큼이 이만큼이 관계 연산자 식이죠. 관계 연산자를 사용한 식이죠. 그래서 이 관계 연산자를 사용한 이 결과는 반드시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참 또는 거짓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면은 참이면은 여기 있는 문장을 실행한다. 거짓이면 지금 이 코드에서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이죠. 참이면은 이 문장 실행하고 거짓이면은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쵸. 이 아래에 있는 수고하셨습니다는 항상 실행되는 문장이죠. 오케이. 이거 이제 실습을 좀 해보시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이 콜론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콜론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콜론 잊어먹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이 콜론 다음에 이만큼은 반드시 음,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 들여쓰기. 들여쓰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좀 바로 볼게요. 그래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 드렸죠. 이만큼 조건식이고 만약에 이 조건식이면은 이 콜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참이면은 이거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은 아래쪽에 있는 얘를 실행한다. 프린트F문을 실행한다. 자, 기본적인 if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어, 또 다른 두 번째 if문 구조는 이번엔 else가 있어요. 그래서 if 콜론이 있고 else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문장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행하세요라고 이렇게 조건 그 두 가지로 참과 거짓으로 우리가 조건을 구분할 수 있다. 어, 또 좀 다른 형태인데, 어, 참과 거짓이 아까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참일 경우에는 이 한 문장 실행했는데, 참일 경우에도 여러 문장을 실행하고 싶으면은 이 아래에 계속 문장을 추가할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아래에 문장이 추가되는 얘네들은 반드시 콜로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만큼은 어, 띄어쓰기가 반드시 다 되어 있어야 한다. 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는 블록이라고 얘기해요. 블록.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아까 제가 어, 말씀드렸던 들여쓰기를 잘 해야 된다. 근데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 책에는
사각 박스를 들여쓰기, 스페이스 공간, 공백, 스페이스 그 한 번 눌렀을 때 들여쓰기가 저기 사각형이 한 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들여쓰기 할 때는 이렇게 네 칸이 들여쓰기가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 바를 하나, 둘, 셋, 네 칸을 누르셔도 되고 어, 또는 탭 키를 한 번만 이렇게 누르셔도 된다. 그래서 스페이스 바 또는 탭 키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 저기 어디지? 우리 콜앱에서 해보시면은 콜앱에서는 보니까 그 스페이스 바가 아니고 이 저기 탭이 이 들여쓰기가 어 스페이스 바가 두 칸 들여쓰기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두 칸을 들여쓰기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칸 또는 네 칸. 근데 보통은 네 칸이 보통 표준이고, 근데 이제 이 콜앱에서는 아마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칸으로 되어 있어도 괜찮다. 그렇게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케이.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혹시나 잘못해서 들여쓰기를 이렇게 한 칸, 또는 두 칸, 또는 세 칸, 이렇게 들여쓰기 각각, 들여쓰기 칸수가 다르면은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인덴테이션 오류, 뭐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니까 이거는 반드시 들여쓰기 칸수는 반드시 잘 맞춰줘야 된다. 네 칸 또는 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입법문을 아주 단순한 if문을 여러 개 이렇게 보통 만들어서 작성할 수도 있어요. 네. if 어, 어 인풋을 어떤 걸 받아서 어떤 이 받은 값이 1이면은 안녕, 2면은 hello 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조건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if문을 여러 개 이렇게 쭉 써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도 많이 한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있다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화관에 이제 관람을 들어가야 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 영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이를 입력을 받고 그 나이가, 15세 이상이면은 영화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화 관람 안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출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제가 실습하는 거를 다 저가 저기 뭐야 강의할 때는 제가 다 일일이 다 해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구글 콜앱에서 실습을 이렇게 하시고 실습을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다 실습을 해보시고 넘어오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홀수 짝수를 판단하는 것도 이와 같이 어떤 값을 입력을 받고 이게 홀수인지 짝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예제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예시 같은 그 조건이 단순한 조건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건이 이렇게 두 개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갔는데 이 놀이기구를 타야 되는데, 이 놀이기구 탈 수 있는, 뭐, 너무 어린 친구들은, 어쨌든, 어린이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뭔가 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놀이기구에 탈 수 있는 조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10살 이상이고, 그리고 키가 110cm 이상인 이 두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두 가지 다 만족을 해야지만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그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이썬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 조건이 두 개인 거죠. 이와 같은 조건은 연산자가 하나 더 나와요. 연산자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연산자가 뭐냐면 논리 연산자라는 이름이고 논리 연산자는 로지컬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여러 개의 조건을 조합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데 사용한다. 아까 관계 연산자도 참인지 거짓인지 따졌고 논리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요. 근데 얘는 조건을 여러 개 조합하는 게 이 특징이에요. 자, 볼게요. 연산자. 그래서 연산자는 and, or, that 이 세 가지 연산자가 논리 연산자예요. 그래서 and 연산자는 이 피연산자 또는 이 피연산자들의
피항이라는 용어는 없죠. 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항을, 그 연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 and는 x와 y 둘 다 참인 경우에만, x와 y 둘 다 참인 경우에만, 그 참이 된다. 그리고 오화는 x와 y 둘 중에 하나만 참인 경우에는 참이 된다. 그리고 not x는 x가 참이면은 거짓이 되고 얘가 거짓이면 참이 되고 그러니까 반전이 되는 거죠, 반전. x가 참이면 거짓, x가 거짓이면 참. 음. 예를 들어서 보시는 게 제일 빠르니까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이 있어요. 자, 이런 조건이 있으면 나이가 10살 이상이고 이 조건이면 나이가 10살 이상이고 키가 이 이상인 경우에는 이 두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지 우리가 이 놀이기구를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둘 다 만족해야 될 때는 뭘 한다고 그래서 아까 엔드 관계 연산자를 쓸 수 있어요. 엔드 관계 연산자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조건 1번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만약에 뭐 변수를 age라고 뒀으면 10살 이상, 그리고 하이트 키가 110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110 이상인 경우, 이 두 조건을 뭘로? and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파이썬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그 논리 연산자를 봤는데 그 논리 연산자를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예시는 아까 보셨듯이 어, 어, 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제 지금 현재 두 개 있죠. 우리가 배운 거로는 그러니까 빠르게 확인해보고 아주 짧게 빠르게 해볼 수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이걸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nd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A라는 항이고 B라는 항이에요. 그래서 A라는 항이 지금 결과가 참이죠. B라는 항도 참이죠. 그래서 이 둘 다 참이면은 이 엔드 결과는 어떻게 된다? 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엔드 결과는 뭐가 나올게요? 참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참이 나왔다. 자, 나머지 연산자들, 나머지 저기 뭐 여기 있는 논리 연산자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타이핑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네. 어, if 조건문이 약간 다른 형태의 if else문 형태도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if문이 참이면은 이 문장 실행하고 거짓이면은 여기에 와서 else if문을 하나 만들 수 있고 else if문은 else인 경우에 다시 조건을 묻겠다. 그리고 이때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해서 참이면 이 문장, 거짓이면 이 문장을 실행할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형태도 우리가 조건문을 만들 수 있다. 예제 이제 이런 형태의 예시를 볼 수 있겠죠. 어, 어떤 숫자를 하나 입력받고 그 숫자가 0보다 크면은 양수, 0이면은 0입니다. 0보다 작으면 엄수입니다. 이렇게 출력하는 문장을 우리가 그 예제로 파이썬 코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if 참이면 이거 실행하는데 거짓이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if 그리고 num이 이 조건이면은 0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수인 거죠. 이 조건하고 이 조건 만족 안 했으면은 다 엄수인 거죠. 그래서 엄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예제는 어디서 하셔야 되냐 하면 여기서 우리 콜앱에서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잠깐만요. 네. 방금 우리가 봤던, 이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건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어, 또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if문을 중첩해서 뭔가 if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하나만 물어보고 그 참이면은 내려와서 거기에서 또다시 if문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림을 한번 코드를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이 얘기는
여기에 입문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입문문에 그, 뭐야, 페어가 짝이 되는 else문은 얘죠. 근데 이 참인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와서 또 if문을 만들 수 있어요. 이 if문은 위에 있는 if문하고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기 와서 또 if else문을 해서 실행할 수 있다. 뭐 이거 다양한 방법으로 if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를 이해를 하시고 예제를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이제 우리가 조건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항상 살펴봤으면은 반드시 이제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뭐 비슷하게 해봤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직각삼각형의 빗변 또는 직각삼각형의 관계가 있으면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밑변과 높이가 있으면 그 빗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관계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반드시 c제곱하고 똑같은 값이 나온다. 이 똑같은 값이 나오면은 얘는 직각삼각형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밑변의 길이, 높이의 길이, 그리고 이 빗변의 길이를 입력을 했을 때 입력을 했을 때, 이 수식이 만족하면은, 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얘는 직각삼각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 판단을, 프로그램 파이썬으로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작성을. 이제 이제 실제로 실행 결과는 화면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변 A의 길이, 변 B의 길이, 변 C의 길이를 입력하세요. 각각은 밑변, 높이, 빗변이 될 거고, 그래서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 다 가져오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겠죠. ABC를. 변 ABC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이 조건식을 줘야 되겠죠. 조건식. 조건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 조건식이 만족하면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각삼각형이 아닙니다를 출력하는 문제를,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 근데 힌트가 있죠. 이 조건식을 코딩을 하시려면 이렇게 우리가 코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수학식이 이렇게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하고 같다. 뭐 이렇게 수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이제 우리 연산자는 배웠으니까 파이썬 수식으로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얘는 수식에서는 같다이니까 이퀄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같다 이 연산제를 하시고 그리고 c제곱 그래서 이 파이썬 수식으로 얘를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수식을 가지고 어, 이, 이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채워놓고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이 연산자는 뭐죠? 관계 연산자죠. 이 관계 연산자의 결과는 뭐만 나와요? true 또는 false, true 또는 거짓, 참 또는 거짓이 나오죠.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 뭐가 나온다? 참 또는 거짓이 나와요. 그래서 if문 안에 이 연산자가 들어가면 이 조건식은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이 나오겠죠. 그래서 참이면은 이거 실행하고 거짓이면 이거 실행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네, 이 문제는 이거는 일단 사용자한테 정수를 입력을 받고, 뭐, 이건 뭐, 앞에서 했던 거하고 아주 유사한 예시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터틀로 그림을 그리세요. 뭐, 그건데, 우리 터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문장으로 출력하는 거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양이 정수인지 0인지 엄의 정수인지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이 터틀 쓰지 마시고 양의 정수입니다. 입력된 정수는 0입니다. 입력된 정수는 음의 정수입니다. 그냥 출력하는 문장을 if 문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리고 어, 문제가 또 좀 더 있는데 주민등록번호에 보시면은 주민등록번호
두 번째 자리, 그러니까 두 번째 뒤쪽 번호에서 제일 첫 번째 자릿수는 성별을 표현하는 주민등록 식별하는 번호예요. 20세기에서는 뭐 이렇게 어쨌든 되어 있네요. 그 예전에 19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남자하고 여자는 1 또는 2로 표현을 했고, 그 2000년대에 출생하신 분들은 3 또는 4로 이렇게 표현을 돼 있네요. 보니까. 자, 그래서, 남자는 1 또는 3이면은 남자고, 또는, 그쵸. 2하고 4면은, 2 또는 4면은 여자가 성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번호를 입력을 받아서, 어쨌든 번호를 보고 그 번호가 1인지 3인지 또는 2인지 4인지를 판단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랜덤 값 생성하는 함수 우리가 배웠죠. 뭐 배웠다기보다 아까 제가 소개를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소개한 내용을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뭐 사용하는 거 뭐 아주 간단했었죠.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은 import random. 나 이제 랜덤이라는 모듈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파이썬한테 알려주면은 이제 사용을 준비를 하고,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성별 정보를 생성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한번 띄워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생성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생성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컴퓨터가, 이 함수가 할 거예요. 근데 이런 함수를 쓸 거예요. 랜더 레인지. 그래서 여기 숫자가 들어갔어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제가 그 간단히 소개 드렸을 때, 랜드 레인지 안에는 숫자 4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4 미만, 이렇게 0부터 3까지의 숫자를, 임의의 숫자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한테 반환할 거예요. 자, 0부터 3까지 반환하면은 그 반환된 결과가 젠더에 들어갈 거고, 어, 여기에는 젠더에는 젠더 플러스 1.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1부터 4번 앞과 성별이 있었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처음부터 1, 5 이렇게 해서 1부터 4의 숫자를 이렇게 받아도 되고 또는 0부터 3까지 입력을 받아서 젠더에다가 1을 더해줘도 되는 거죠. 뭐 결국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그 임의의 값 4개가 필요한 거죠. 0부터 3 또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1부터 4라는 값이 필요한데 근데 0부터 3이라는 값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값을 1을 더해도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생성된 번호는 이런 값입니다라고 여기에다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하고 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코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입력받은 젠더가 1이거나 또는 3이면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프린트해서 남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여성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죠. 근데 이 조건식을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로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가 하나 있는데 또는이죠. 젠더가 1 또는 젠더가 3.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남성이 되는 거죠. 이 또는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논리 연산자에 보면 또는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문제가 좀, 어, 실전 문제가 좀 많은데, 윤년 판단하는 문제를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윤년 판단하는 문제. 윤년 판단하는 문제는 뭐 사실 대부분이 윤년이 뭔지는 다들 아시니까 윤년은 2월 달이 날짜가 하나 더 있는 날이 윤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용자로부터 연도를 입력을 받으면은 이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윤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프로그램.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2 입력하면은 2012년은 윤년이었나 봅니다. 2013 윤년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윤년이 어떤 조건인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윤년이 어떤 조건이면 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 윤년이라고 이미 이제 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이 조건이 두 가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윤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뭐 하나 만족해도 윤년이고 둘 다 만족해도 윤년이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연도가 4로 나누어 떨어지고 그리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연도는 윤년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는 또 윤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윤년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쵸. 사용자한테 이어를 입력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어에다가 2012, 뭐 어떤 특정한 연도를 입력을 받았어요. 연도를 4로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어를 4로 나누어 봐야겠죠. 나누고 그 나눈 몫이 0이어야지 나누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0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해 보셔야 돼요. 여기 가로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뭐 어쨌든 그좀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가로를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얘부터 먼저 계산되니까 나누어 떨어져서 그게 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일단 판단을 하고 그리고 나누어 떨어지고 100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연도가 윤년인데 그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지도 또 판단을 해야 되죠. 자, 그 내용을 여기 뒤에 보면 잠깐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조건이 두 개 있어요. 조건이 두 개 있고, 첫 번째 조건 이렇게 표현하고 두 번째 조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건데, 4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얘를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연도래요. 어, 4로 나누어 떨어져서 얘가 0인 경우에는 떨어졌을 때는 0으로, 0하고 같아야지 나누어 떨어지고, 같지 않으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고,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 그죠?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연도. 이 연산자에서 얘부터 먼저 계산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얘부터 1번, 2번. 자, 그리고 근데 여기 보시면은 네. 이만큼 가로가 있고 이만큼 가로가 있어요. 그리고 엔드가 있죠. 엔드는 뭐였죠? 이 조건 1, 둘 다 만족해야지 이 조건이 최종적으로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 조건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윤년 판단하는 게 4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연도,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죠. 이게 조건 1번. 그런데 조건 2번도 있었죠. 조건 2번이 있어요. 조건 2번. 근데 조건 1번하고 조건 2번하고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은 월. 그래서 이 하나만 만족하더라도 윤년이다. 조건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건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서 이렇게 지금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앞에 여기 if만 붙이면은 사실 뭐 그 조건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연도 입력을 받으시고 그 연도를 이 이어로 계산해서 참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이제 아마 이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한번 볼게요.
2차 방정.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ABC가 있으면은 ABC가 실수일 때 2차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의 개수를 구하는 판별식이 이런 판별식이 있죠. 이 판별식이 있는데 이 판별식으로 우리가 ABC를 입력을 하면은 그 ABC 입력한 게 근이 몇 개 있는지를 판별식을 계산해서 출력해주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판별식 결과가 D라는 값에 저장이 되고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하고 같으면은 서로 같은 실근, 중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허근, 0보다 작으면은. 그래서 어, 이 D 값이 뭔지를 if문으로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그 결과에 맞춰 가지고 중건입니다. 서로 다른 실근입니다. 중건입니다. 허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출력해주는 문제를 그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판별식이 있고 판별식을 만드시고 그리고 if문 조건문으로 이 D가 0보다 큰지 또는 뭐 작은지 그 코드를 작성을 하셔서 판별식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조건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네.